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저는 현재 다원 하이퍼 정규반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사관 쪽에서는 민사고 내신 수업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하이퍼 정규반에 11월 개강반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제 11월에 신설반은 아니고 저희 7월부터 같이 시작한 반이 이제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잠시 쉬고 있고요. 이제 11월에 다시 이제 재개되는 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과정은 이 수학 2 심화 과정이고 일전에 수학 2와 수학 1을 한 번씩 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아이들이 중등 학원에서 고등 학원으로 이제 넘어오는 시기예요. 지금 11월이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넘어온 아이들이 7월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딜 가나 제일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학원에서 뭔가를 배우면은 눈을 뜹니다. 그거는 뭐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고등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원에서 수학 2를 처음 배우고 온 날 확실히 고등학원이라 다르다. 그거는 어떤 수업이든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원에서 수원수 2를 한번 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다. 요게 이제 저희 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작 과정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 반 아이들을 제가 고등 과정으로 수원수 2를 한 번씩 가르쳤고요. 그리고 11월엔 이제 수2고 또 12월에는 수1이고 이렇게 이제 짧게 짧게 커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또 뭐냐면 사실 뒤에다 설명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까먹죠. 저는 까먹는 거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거는 뭐 저도 까먹으니까요, 사실. 까먹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많이 쳐주자. 여기 이제 저희 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설명회 많이들 다니실 것 같아요. 저도 설명회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예비고일 설명회를 했고 그게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사실 그 엊그제 했던 얘기 말씀을 이제 또 원래는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영상이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같은 얘기가 두 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또 중요하죠. 사실 그게 제 첫 설명이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 말씀을 사실 또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혹시라도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걸 좀 찾아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뭔가 그래도 저는 좀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더 재미있어 하실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쥐어 짜본 게 오늘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은 이 얘기는 아마 브로셔에는 없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준비한 얘기라서요. 예, 그래서 브로셔에는 저희 수업에 대한 말씀만 제가 써놨으니 그 부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예, 이 시점쯤이면 항상 학부모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현재 정규반 학생들의 상담 전화를 드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 주시는 부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실 마지막 고등학교의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으시죠, 사실 요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하죠. 수상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왜냐면은 오늘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11월에 수2, 12월에 수1이고 1월부터 수상 컬이 들어갑니다. 수상 수업을 1월부터 대부분 다 해요. 뭔가 상위권 반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드시는 궁금점은 그래서 되냐? 그래서 될 거냐, 과연?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 커리에 수상이 없으니까 일단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어쩌겠어요, 사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수상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요, 사실. 이제 저도 작년까지는 당연히 된다. 근데 안 된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안 됐을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구나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이고,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될까 말까에 대한 얘기는 한번 제가 그래서 포인트들을 잡아봤어요. 제가 여기 나열하는 것들은 이제 팩트, 근데 제 생각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수상의 중간고사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째 아이시라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거고요. 이미 위로 자녀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등 첫 시험입니다. 아이들이 긴장 제일 많이 하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학원에서 90점 맞는 친구들이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막 7, 80점 맞아와요. 소위 실수라고 하는데
그 대비가 잘 안 됩니다. 이 첫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미리 경험할 수는 없어요. 사실 어디서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학교에서 겪어보고 나서 이제 시행착오로서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뭐 몇 번 했냐, 여러 번 했냐, 잘하냐 이것보다도 수상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해 두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인 수상이고요. 이것도 이제 위로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이미 동감하실 거예요. 3월부터는 아이들이 많이 바빠요, 사실은. 오늘 클리니크야 남아라 그러면 내일 동아리 면접이 있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수행평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3월 달부터는 고등학교 아이들 많이 바빠질 겁니다. 숙제를 하면 점수가 오를까요, 사실? 숙제를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사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3월 들어가고부터는 제가 숙제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마저도 밀려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이제 감이 유지되고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게 수학인데 3월 들어가고부터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3, 4월 공부는 1, 2월에 해놨던 거를 복습하고 다지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어디서든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팩트입니다. 예, 요건 정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월에 만들어지는 이제 수상 실력이 중요한데 1, 2월에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두 달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올해 1월이네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 아니고 이제 왜냐면 올해 아이들 얘기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또 수상 수업을 합니다. 첫 번째 수업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 보면은 정말 하나도 몰라요.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물론 좀 못하는 친구들이 왔을 수도 있지만 1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해놓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11월, 12월에 너무 안 해놨던 거죠. 사실 왜 1월 달부터 해도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어, 이때 점수랑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그 당시에 시험 점수랑 지금 저희 반 아이들 기준에서 지금 시험 점수 똑같습니다. 사실 등수는. 그러니까 그때 1등이 지금 1등이고 그때 3등이 지금 3등이고요. 사실은. 그 역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제 결론은 이겁니다. 좀 애매한 결론이긴 한데요. 1월부터 시작해서 되는 아이들은 그래도 되는 아이들 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애매한 결론을 던져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결론을 냈으니까 이제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고 11월에 수상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멉니다. 수상을 가지고 4달을 끌기에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는 게 제 결론이라 어떻게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가 이제 올해 제 제일 큰 고민이었고 사실 11월부터 분명히 병행해야 됩니다. 안 되는 아이들은요. 그럼 안 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저희 다원 진단평가를 보시면요. 뭐 윤지용 선생님 반에 들어갈 정도 점수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면요. 안 되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희 반에 들어오는 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분명히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에 들어오는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보다는 높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점수 대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 가르쳐 보면 아, 이게 이때부터 발생한 차이였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진단 테스트 만점이 300점입니다. 100점, 100점, 100점 총 3과목이거든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270, 280 받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 170, 180 받습니다, 사실은. 그럼 거기서 벌써 100점 차이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100점 차이가 그래봤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는 게 한 반년 남았잖아요, 지금. 그럼 반년 뒤에 100점이 좁혀질 것이냐. 이미 사실 벌어져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제일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 벌어진 아이들이 저희 반에 들어오면 저는 그걸 준비해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수상을 수업을 저는 하지는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전략 제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일단 뭐 두 번째는 사실 수업에 대한 홍보라서 그 홍보는 저희 브로셔의 도방 특강에 대해서 잘 설명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딱 하나만 제가 같이 짚고 가고 싶은데요. 여기 제 사진 걸려 있는 브로셔가 있는데 그 브로셔의 3페이지가 도방 특강 관련된 얘기고요. 거기 이제 내용 파트의 첫 번째 네모를 작은 네모 봐주시면은 거기는 한번 뭐 밑줄을 치시거나 눈으로 한번 밑줄을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방은요 대다수 학교가 2번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1학년에 시험 총 4번 보는데요. 그 중에 2번. 물론 어떤 학교들은 아닌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 기준에서 저희 반에 지금 학교 제가 한 20개 정도 학교 내신을 대비했는데 그 중에 한 15개 정도 학교는 이 2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대부분 학교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들. 그래서 2번 나오니까 도방을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2번에서 위험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도형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실력을 미리 잡아놔야 되는구나 하는 게 작년까지의 제 반성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시기에 도방 특강을 한번 수업을 열어봤습니다. 작년엔 하지 않았던 수업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1월부터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반에도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1월부터 해서. 다만 이제 다수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정규반에서 하는 행동은 11월에는 수상, 12월에는 수하가요. 내신 기출로 엮인 수상 수하는 내신 기출 문제랑 시중 문제집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2학년 내신인 수원 수투는요, 비슷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 베이스의 문제집들이고 학교 시험도 비슷합니다. 다만 수상이 특히 갭이 너무 커요. 이 동네 내신 기출 문제를 미리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서 기출 워크북을 병행하겠다는 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언제 뭐를 나눠줄 거냐 제가 계획을 다 써서 브로셔에 적어놨고요. 거기 적혀있는 문제 수는 최소치입니다. 제가 뭐 수상을 뭐 20개, 30개씩 준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최소치고 소화되는 만큼 문제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상에 대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적분 과목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미적분이 결국은 우리 이과 학생들로서 공부해야 되는 수학의 끝판 과목인데, 요거를 지금 공부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 너무 많으시고, 사실 저희 반 커리큘럼에 미적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2월, 1월, 2월 넘어가서 미적분 없고요. 그러면 내년 되면 사실 고등은 학기 중에 선행이 불가능해요. 내신 대비해야 돼서. 그러니까 미적분을 향후 한 1년 정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미적분을 이 시기에 하냐 마냐. 그러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커리를 짠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수원수투 애매하게 하고 미적분 하면은 셋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미적분 하는 동안 수원수투 까먹고, 미적분 하고 나서 미적분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셋 다 무너지니까 저는 그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저희 반에서. 저희 반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서. 그 미적분 공부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 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거는 또 소위 말 외대부고 하나고 뭐 민사고, 제가 민사고 내신 또 담당하고 있고 지금 2학년 2학기잖아요. 민사고는 지금 2학년이 오늘도 아침에 미적분 내신 수업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내신이 들어가요. 저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뿐만이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세화고도 보면은 사실은 커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학교가 만약에 그 커리다. 2학년 때 미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미적분은 반복하는 횟수만큼 실력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까먹더라도. 그래서 근데 그 외 대부분의 학교들은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시험을 처음 보고요. 그 다음이 수능입니다. 저렇게 두 번인데 우리 아이들 기준에서 그러면 한 3년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남아있다 이거죠. 그리고 수능에서 미적분이 가지는 어떤 비중 자체가 점점 줄고 있고 공통 과목인 수원2가 올라가고 있고, 이 말씀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이 시기가 미적분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7, 8월에 수원수투 7, 8, 9, 10 수원수투 한 번씩 하고 미적분. 이거 예쁘지 않아요? 수원수투 미적분. 뭔가 한 번씩 하는 거 하고 정리하고 고등 가자. 정리하고 까먹고 고등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지금 저희 반 아이들 작년에 미적분 같이 공부한 아이들한테 오늘 붙잡고 너 이 문제 풀 수 있냐면 아무도 못 풀어요, 사실은. 다 까먹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물론 수원 수투를 해도 까먹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화시켜 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커리는 수원 수투 수원 순서입니다. 근데 뭐 저 커리 순서에도 사실은 뭐 의미는 있는데, 사실 제가 7, 8월에 이제 수투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투 수원이고요. 12월에 수원 다음이 1월 달에 수하입니다. 수하랑 수원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설정된 커리다라는 것으로 이 미적분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여기다가 제가 특별히,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한번 남겨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학교 시험이 쉽다, 어떤 학교 시험이 평이하다, 솔직히 겪어보기 전에 모르죠. 남이 얘기하는 걸로 평가할 수학 시험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오늘 선택이라고 썼긴 했지만 그 모든 기준은 수학 시험만 봤을 때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사실 고려될 부분이 많겠죠, 사실은. 근데 오늘은 수학 콘서트인 만큼 수학 시험에 한정해서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학교 시험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세화고 시험이 어려워요.
다행히도 저희 반에 세하고 학생은 없습니다. 세하고가 커리도 좀 특별하고 학교도 멀고 하니까 저희 반은 지금은 없지만 제가 세하고 시험지를 보면은 그냥 제가 보는 시험지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세하고가 어려운 시험이냐 하면은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근데 아닌 학교들도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새 들어서 저는 영동고 있죠. 영동고 학교 시험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렵다의 기준이 뭐냐면은 못 풀 문제가 나와요, 아이들이. 근데 그 못 풀 문제는요, 정말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럼 그건 등급에 변별을 못 줍니다. 상대평가니까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 문제가 존재하느냐. 그게 학교 시험을 어렵다고 말할 근거가 될 것이냐. 혹은 1등급을 받는 게 어렵냐.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광여고, 제 뒤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은광여고 시험 쉽다고 아마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은광여고 시험이 쉬워서 예를 들어 100점이 3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사실 저는 쉬운 시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학교 시험을 보실 때 시험 자체가 어렵냐, 아니면 1등급 받기가 어렵냐, 요거는 논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 근거로 삼으시라고 제가 사실 이걸 먼저 던져드린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제 판단 기준이지만 앞으로 어떤 설명회나 이렇게 듣고 어떤 학교 시험이 어떻다 들으실 때 요 두 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세화고는 문제도 어려운데 1등급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많아서요. 다 틀립니다, 그냥. 다 틀려서 결국은 다 잘 찍은 아이들 갑자기 1등급 받고 이런 일도 생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학교 시험은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괜찮은 문제들, 소스들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 학교, 세화고 5문제가 어려우면 딱 그거 하나 발췌해서 중상고 시험에 넣으면은 그건 되게 괜찮은 시험지가 만들어져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남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음, 경기고입니다. 이거 가나다 순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학교의 뭔가 이제 선호도는 아니고요. 예, 경기고는 일단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목동 지역에 이제 강서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문제가 24문제인데 그 학교 시험 60분 봐요. 그러니까 24문제면 60분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경기고는 그대로 50분 봅니다.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예. 그럼 시험이 너무 쉽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고 난도 문제가 출제되느냐? 가끔은 출제되는데 그거는 틀려도 그만이고 대부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풀만한 문제들이 나열돼 있지만 시간 압박 때문에 어려운 학교 경기고입니다. 모의고사 변형이 다수라는 건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거니까. 반대부고 시험 범위가 혼자 다른 경우 굉장히 많고요. 1등급 받기 어렵다고 제가 쓴 이유는요. 못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그거 빼고 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96점이 뭐 몇십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올해 기준입니다. 중동고가 과거에는 시험이 되게 어려운 학교였죠, 사실은. 전통적으로 되게 어려운 학교인데 그냥 연도별로 놓고 보면은 저는 조금씩 평이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렵죠. 근데 제가 저기 합리적이라고 쓴 거는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분명히. 잘하는 아이들은 풀 수 있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 푸는. 그게 저는 1등급 받기는 쉬운 시험이라고 판단해요. 잘하는 아이들 기준에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손해보지 않는 시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중산고랑 영동고를 합쳐서 써놓은 거는 그냥 저 두 학교의 결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릴 문제가 가끔 나오지만 그거를 이제 틀리면 1등급은 아니고 저 학교들은 한 2등급까지는 받기 편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하도 잘하는 아이들이 좀 가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휘문고인데 1등급 받는 거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휘문고에서 1등급은. 예, 근데 저 2에서 4등급 실력이 동일하다는 건 휘문고 4등급까지 모의고사 1등급 나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편차가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등급이 떨어지는 학교라서 그래서 좀 불리하죠. 등급 받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일단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고 4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경기여고는 경기고랑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 올해 저희 반에 경기여고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올해 한 번 더 느껴지는 건데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경기여고 가시려면. 그래서 개념을 좀 꼬집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대충 공부하면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숙명여고 서술형 없고 단답형 답만 쓰면 돼요. 서술 안 해도. 이걸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하이퍼반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운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서술형에 쓰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숙명은 봤죠. 왜냐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리하다고 봐요.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써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은광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쉬워서 아이들이, 은광여고 또 인원수도 작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진선여고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는 학교다. 예, 못하는 아이들이 가면은, 예,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보통 학교 시험이 객관식 문제가 1번부터 18번까지 있으면요. 한 15번부터 어려워져요, 보통은. 근데 진선여고는 9번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9번부터 그 난관을 계속 시험장에서 싸워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재밌죠. 재밌을까요? 제 소견이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선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사실 요 잘함과 성장이라는 게 저희 반의 키워드로서 제가 올해 설정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 설명회에서 좀 드렸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저희가 정리를 드리면서 제가 그냥 슬라이드만 쭉 펼쳐드리면요. 저희 반이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더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딱 그 정도의 위치라고 봐요. 현재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을. 그건 고1도 마찬가지고 현재 중3 재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학교 들어가면은 다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싸울 수 있는 거를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네 달간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지금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요 뒤에는 이제 제가 오답 노트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브로셔에도 써 있습니다. 제가 오답 노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해설지를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즐기고요. 사실 저는 힘들지만 아이들이 이거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나는 어떻게 푼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50개 중에 이 친구는 9개를 틀린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오답노트에 9문제가 들어가면 되지만 같은 친구입니다. 14문제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은 맞았지만 체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맞았지만 체크를 왜 하냐면 이렇게 앞에서 제가 해설지를 써줬기 때문에 내가 풀었긴 풀었는데 좀 풀이가 다른 거예요, 해설지랑. 그럼 체크해서 제출하게끔 시스템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답 노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맞은 문제도 풀 수 있게 관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해 드린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